자, 마지막 제어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 제어문, 브레이크 다 써봤죠? 우리 알죠? 컨티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기타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은 크게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스위치 케이스에서 그만해라, 더 진행하지 마라, 요런 얘기. 그 다음 폼은 얘도 그만 반복해라, while이나 do while도 그만 반복해라, 해당하는 반복문을 종료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게 팝하고, 저 브레이크를 제가 옛날에 처음 설명할 때는 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지금도 못하지만, 브레이크가요, 그 멈춘다, 우리 그 저기 뭐죠? 자동차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전 그 브레이크를 갖다 설명을 했었어요. 멈추는 거니까 그만해라. 근데 검색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부수는 거더라고요. 부셔버리는 거래요. 스위치 동작 중에 부셔버리고, 포문도 반복하고 있는데 부셔버리고, 부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거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브레이크더라고요. 둘 다 브레이크죠. 전 설명을 이걸 생각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의미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하나 얘기해봤어요. 자, 어쨌든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생소한 거, 제가 한 번도 안 쓴 게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는 스위치랑은 관계없고요. 포문이나 와일문 같은 반복문에서 코드의 실행 순서를 처음으로 옮깁니다. 코드의 실행 순서를 맨 처음으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반복문이 있어요. 자, 반복문에서 출력을 합니다. i 값을 출력하는데, 만약에 i가 5랑 같아지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부셔버리겠다. 그러면 포문이 동작하는 순서대로 봤을 때 당연히 i가 5가 됐을 때, 그럼 여기에서 5까지 출력은 되겠네요. 5를 출력하고 5가 됐으니까 브레이크로 부셔지는 거죠. 실행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부서졌죠. 반복문이 부서지고 메인이 종료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딱히 브레이크는 부셔버리는 거, 끝내는 거.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그럼? 컨티뉴. 자, 요것도 사전적 의미를 하나 검색하겠습니다. 컨티뉴가 뭐냐? 계속하다래요. 계속하다. 이걸 지금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i가 5가 되면 계속이래요. 그죠? 의미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계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가 뽐은 끝,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있었을 때는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 증감하고 조건 보고 들어와서 5가 돼갖고 브레이크가 되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컨티뉴일 때는 어떻게 되냐? 계속이래요. 계속.
여기서 계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를 만나요? 5를 만났어요. 5를 만나서 컨티뉴가 됐죠. 컨티뉴가 됐더니 포문의 마지막 문장을 건너뛰었네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의미. 컨티뉴가 설명을 막 여기저기 찾다 보면 컨티뉴를 만나면 반복문의 처음 코드로, 뭐 처음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 2, 3, 4, 5가 됐을 때 컨티뉴를 만나면 다시 1, 2, 3, 4, 5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to be continue의 개념이에요. 그죠? 드라마를 볼 때 오늘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러면 to be continue 해가지고 continue 계속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아니죠. 다음날 이어서 나오는 거죠. 다음날 1화부터 다시 하나요? 컨티뉴 하면 그렇다고? 그것도 아니죠. 그냥 다음 회차가 이어지는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방송이 1시간짜리 방송인데 중간에 뭐 한 20분 정도 나오다가 뭐 뉴스 속보 같은 게 터져가지고 잠시 드라마가 끊겨요. 그럴 수 있죠. 속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은 언제 나오겠어요? 내일 다시 나오겠지. 이런 개념이 컨티뉴예요.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 아이 뿔뿔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뭐 수업을 듣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강사가 일이 있어서 오늘 1시간만 수업하고 2시간은 내일 좀 진행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컨티뉴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시간은 오늘 실행되지 않는 거죠. 대신 내일 다음 1차로 또 이어지는 건 그대로인 거예요. 느낌이 이런 겁니다. 포문을 만나서 반복을 해요. 돌아가고 반복하고 돌아가고 반복하고 돌아가고 이러다가 컨티뉴를 만났다. 컨티뉴를 만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설명하면 컨티뉴를 만나면 컨티뉴 다음에 있는 코드를 그냥 건너뛴다. 컨티뉴를 만나면 나머지 것들을 건너뛰는 거, 이걸 건너뛰고 요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컨티뉴. 다시 요걸 그럼 while문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기능을 while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동작. 실행해보면 계속하네요.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계속되는 게 맞죠. 여기서 아이 뿔뿔이 아이가 5를 만났을 때 컨티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5가 된 다음에 컨티뉴가 만나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컨티뉴 만나면 이 뒤에 게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건너뛰는 거니까. 자, 이것도 모자라네요. 아이를 올려보라고요? 그쵸, 올려볼게요. 올려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신 대로 동작하네요. 0일 때 1이 되고 확인, 아니니까 마지막 올라가서 i 증가. 그러니까 5가 됐을 때 컨티뉴를 만나서 이 뒤의 내용이 실행되지 않고 다시 조건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i가 뒤에 있으면 i가 5가 되면 5 이전에는 얘를 만나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5 이전에는.
근데 5가 되고 나면 컨티뉴가 동작돼 버리면 이걸 계속 건너뛰겠죠. 다시 돌아가서 조건을 봐도 10보다는 작지만 5랑 같아지니까 또 컨티뉴. 그럼 뒤에 거 건너뛰고 다시 조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컨티뉴예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랑 컨티뉴 두 가지를 소개는 해드리고 설명은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컨티뉴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컨티뉴를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조건을 보러 돌아가기 때문에 애초에 컨티뉴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마치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컨티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컨티뉴는 잘 쓸 일이 별로는 없어요. 별로 없기는 한데 간혹 이런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컨티뉴도 좀 알아두시고, 또는 남이 만든 코드가 있는데 컨티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랑 컨티뉴 두 가지는 그냥 그건데 자바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쓰지 마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거의 안 쓰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요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어문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름. 여기 보면 포문이 있는데 포문 앞에 콜론을 붙여갖고 어떤 이름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포문이나 와일이나 스위치에다가. 자, 보실까요? 두 번째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포문이 있다.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겠다. i를 증가시키겠다. 포문에 int j가 있는데 j는 5번 하겠다. j는 증가된다. 그 안에 while이 있는데 j가 뭐 i랑 같을 때까지만 한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돌아간다. j를 증가시킨다. 뭐 말도 안 되는 코드가 되겠네요. 이러면 true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n 값이 있는데 n 값이 증가될 건데 if n이 3이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할게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3번만 해라, 2번만 해라. 그리고 while이 끝날 때마다 줄 한 번씩 바꿔라. 자, 지금 이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잘 보세요. i가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j는 0부터 1까지, 0, 1 두 번 하겠네요. n이 0일 때부터 while문 동작할 때 while 한 번, 두 번, 세 번 출력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있어요. n이 3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한다. 이 브레이크는 뭘 부시는 거예요? while문을 부시는 거예요. 그죠? while문을 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코드를 짜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while문이 끝난다면 더 이상 이 반복들도 다 끝내고 싶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동작이 돌아가다가 해당하는 동작의 값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면 지금 하고 있던 모든 반복을 다 끝내고 싶어요. 이걸 다 부셔버리고 싶어.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필요하다면 지금 이 브레이크 하나만 가지고는 요거밖에 못 빠져나가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브레이크가 뭐니? 자, 어떤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자, n이 3이 됐을 때 그냥 브레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그 1번을 true로 만들어라. 그리고 while이 끝났을 때 만약에 플래그 1이 true라면 플래그 2도 true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걸 브레이크해라. 그럼 요 브레이크는 이 포문을 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포문이 끝났다면 if 플래그 2가 true가 됐다면 그때 브레이크를 해라. 그럼 요 브레이크는 밖에 있는 포문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이런 상태 값을 이용해 갖고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계별로. 자, 실행을 해보면 3번 딱 하고 나니까 다 종료됐죠. 더 안 했지. 아니요, 뭐 블록스만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준값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만들어주는 게 각각의 부분마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자, 요 예시가 공유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제가 아까 이름 붙은 제어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요 그림을 보니까 컨티뉴나 브레이크나 할 때 그냥 브레이크 컨티뉴가 아니라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어떤 녀석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나 컨티뉴지만 그 외부에 있는 반복문, 어떤 이름을 가진 그 반복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할지 컨티뉴를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삽질 예제를 저걸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요 while문이 동작하다가 n이 3이 됐을 때 모든 포문을 다 종료시키고 싶어요. 그렇다는 건 맨 바깥에 있는 포문이 끝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first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냥 이름. 그리고 요 이름을 브레이크 할 때 요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 브레이크를 갖다 날려버리니까 이런 코드가 필요 없다라고 빨간 줄이 나오네요. 필요 없는데 이거? 얘도 안 할 것 같고, 그죠? 이것도 사실 필요 없고. 브레이크 퍼스트 그러면 이 포문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first라는 이름이. 그러면 브레이크만 썼을 때는 요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문만 깨부시는 건데, 그걸 깨부실 때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 반복문을 그냥 부셔버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냥 이 시점에 이 포문 자체가 끝나버리는 개념이 동작을 해요. 그냥 이거 자체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여기다도 이름을 붙였다. 세컨드다. 요거는 요만큼 동작하겠네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구문이 문법이 있다. 요정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보실 일 없을 거예요. 아마 코딩을 하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코드를 짜고 반복문을 막 쓸 건데, 이렇게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반복문을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플래그 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값이 어떻게 됐을 때에는 해당 포문을 끝내겠다, 해당 반복문이 끝난다, 이걸 일일이 코드를 다 써줘야 되는데, 짜놓고 보니까 어떤 기준이 맞았을 때 그냥 끝내면 된다, 모든 반복문을 다 끝내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 혹시나 필요하면 사용해보세요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